자, 몇 번부터 해볼까요? 298, 88, 그렇구나. 288번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288번부터 이렇게 나가. 자, 다음 보기에서 뭐입니까? T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하지만 뭐는 아니다? 필요 조건은 아니래요. 자, 그렇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P가 주어인데 얘가 충분 조건이래요. 그러면 P가 쏘는 거야, 받는 거야? 그죠? 쏘는 거야, 그지? 그럼 P가 Q한테 쏘는 거는 K란 말이야. 이건 3이어요. 하지만 필요 조건이 안 된다라는 건 받는 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그 얘기는 Q가 P한테 쏘는 거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건 안 되지.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저래서 뭐 어쩌라고 해줄 수 있겠지. 그러면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기억. 자, P는 보니까 A가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크다고요. 그 다음 Q 조건은 AB 플러스 길이 AB 플러스 1보다 크다. 자,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뭐가? A가 1보다 P면 Q이다가 참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명제가 참이하는 거거든. A가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크면 AB 플러스 1은 A 플러스 B보다 큰가요? 이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기억의 문제점은 뭐냐? 뭔 소리인지 알아들어도 그걸 어떻게 알지? 이 생각이 좀 드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지.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이거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 자, 요게 성립한다라는 말은 자, 우변에 있는 A 플러스 B를 좌변으로 이항해보면 자, 이 친구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 뭐라고 얘기해 볼 수 있냐면 AB 그 다음 넘겨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0보다 크냐라는 건데 자, 여러분들 요거 혹시 어떤 말인지 좀 보이십니까? 요거? 저거 지금 보니까 어때? 그지? 굳이 이제 연결 짓자면 우리 3학년 1학기 인수분해에서 복잡한 인수분해식에서 항이 4개짜리 인수분해 혹시 어떻게 인수분해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항이 4개짜리 인수분해? 항이 4개짜리 인수분해 어떻게 해?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거기서 막히나? 항이 예를 들어서 4개짜리, 5개짜리 이렇게 있잖아. 어떻게 됐었어? 음. 자, 요거 부분에서 살짝 좀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가면 안 되는데. 자, 오케이. 자, 여러분들 3학년 1학기에서 인수분해라고 하면 얘들아 음, 어차피 2차에 대한 거예요. 3차 이상부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 이 3학년 1학기 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이 개수로 보시면 풀이 개수. 그럼 예를 들어 상해 개수가 2개짜리일 때는 하고 2개일 때는 뭐랑 뭐밖에 없냐? 공통인수랑 합쳐공수밖에 없어요. 뭔 말이냐? 그치? 그런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MA 플러스 NB 요꼴은 뭐가 된다라는 거. M으로 묶었을 때 A 플러스 B가 된다는 거. 합쳐공식은 뭐야? 요거잖아. 그죠? 뭐 그런 것들밖에 없는 상황이야. 뭐 얘를 합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지? 뭐 요것들을 합쳐가지고 뭐가 있다고 할까? 8x 제곱 y 마이너스 2분의 1 x 아니지 y 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좀 뭐 하기 나름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알지 요거 말고 이렇게 하자. 이거 식으로 하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 둘 짬뽕된 형태잖아, 맞지 그죠? 2y로 묶어주면 4x 제곱 마이너스 25y 제곱이잖아. 얘가 뭐가 됐어? 2y 그다음에 2x 플러스 y는 2x 마이너스 y. 그러니까 이렇게만 뭐야? 쟤를 합친 거 정도밖에 없다. 편이 두 개짜리. 그지? 네, 저거밖에 없어. 편이 세 개짜리 보통 뭐 있어? 어떤 것들 있습니까? 뭐 완전 제곱식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흔히들 말하는 X자왕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맞지? 그지? 네. 곱해서 뭐가 되고 더해서 크로스해서 더해가지고 뭐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인수는 사실 이게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이 4개짜리 어떻게 됐어요? 4개짜리. 유형 2개 있었는데 뭐랑 뭐였더라? 우리 2개랑 2개로 나눠서 보는 거랑 3개랑 1개로 나눠서 보는 거 있었어. 2개랑 2개로 나눠서 보는 게 지금 사실 제가 된 형태예요. 어떤 거? 예를 들면 계속 쓸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이제 2a, b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런 것들 그죠? 쉬운 거로 썼어요.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2개씩 보면 뭐가 보이니까 이거 2개씩 보면 공통인수로 묶었을 때 이렇게 또 다시 공통인수가 나오니까 뭐가 되더라? 이거 같은 경우는 2a 플러스 1과 2 마이너스 1 이런 형식이었잖아. 맞지? 그치? 세 개 한 개짜리는 어떤 거였어? 세 개 한 개짜리는 그런 거였어. 어떤 거?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이런 것들. 그죠? 그치? 이런 것들 잘 모르는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둘 끊은 다음에 선생님 제가 요거 합쳐놓으신 건 알거든요.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안 풀리는데 어떻게 되죠?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도 생기죠. 그죠? 그죠? 이런 게 대표적인 세 개 한 개짜리예요. 어떻게? 빰빠라밤빰 얘네들끼리 묶어보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빼기 y제곱 형태인데 이게 지금 뭐니까 얘는 뭐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이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커다랗게 합차. 그래서 커다랗게 합차니까 어떤 모양이었어? x 플러스 y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y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되는 거예요. 4개짜리 2개밖에 없어요. 5개 이상은 뭐였습니까? 5개 이상은.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였죠. 그죠? 자리가 없으니까 승리야. 네, 내림차순 정리해서 한 형태였었습니다. 여기 3학년 1학기 내용이니까 그죠? 지금 보자 이 말이야. 저거. 모양 보니까 딱 뭐야? 모양 보니까 딱 고개를 못하냐? 그죠? 그래서 묶어보면 A로 묶어주면 B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묶어주면 B 마이너스 그럼 그 얘기는 얘가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자 그럼 해석 다 됐음 한번 보겠어요? 자 T 조건 T면 크기다는 뭐냐면 A가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크면 A 마이너스 1 곱하기 B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냐 물어본 거예요. 맞습니까? 네 맞죠 그죠?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면은 A 마이너스 1과 B 마이너스 1은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럼 되겠지 뭘. 네.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Q이면 P다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1과 B-를 곱했을 때 얘가 양수라면 A가 1보다 크고 B도 1보다 커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이거 맞을까요? Q이면 P다는 맞을까? 맞을까? 아니겠죠. 왜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음수요 되는 거잖아. 맞지? 둘 다 양수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뭔 말인지 가십니까? 네. 그래서 뭐야? D가 쏘는 건 괜찮은데 받는 건 안 되네. 우리가 바로 원하는 그 친구.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상황. 이런 식으로 갖다 확인해 봐야 돼. 그다음 니은 봅시다. 니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조건은 A, B가 절대값 A, B와 같다. 조건은 뭐야? A가 보다 크고 B가 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P면 P자와 차례자 한번 볼까요? AB와 절대값 AB가 같다. 그러면은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게 뭔 뜻이야? AB가 절대값 AB와 같다라는 게 이렇게 결국 뭐 얘기하라고 하는 거야? 그죠? A가 양수 혹은 뭐 0이어도 괜찮지 맞지 그지? 최소한 AB가 음수는 아니라는 거야.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성립하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냐고 물어봤어요. 아니죠. 둘 다 음수거나 아니면 둘 중 하나가 0이어도 되죠. 네. 그럼 AB가 0보다 둘 다 크면은 AB는 절대값 AB보다 AB랑 같냐라고 하면 얘는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원하는 거랑 반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경우는 아니에요. 자, B를 보겠습니다. 자, P 조건 뭐라고 했습니까? A가 B보다 크고 B는 C보다 크다. 조건은 A가 C보다 크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T면 Q이다 성립합니까? 네, 성립합니다. 그죠? 이해 가니? 네. Q면 P다 성립합니까? 네, 뭐 B가 못 들어요, 그죠? 네, 아니요. 따라서 기억과 디귿임. 됐습 넘어감. 그 다음, 295, 295는 어떻게 안 됐어? 용어가 안 돼서 그런 거야, 뭐야? 용어거든? 알았어. 자, 두 조건, P와 Q가 나오는데 P 조건은 뭐래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Q 조건은 X가 5보다 작거나 또는 X가 9보다 크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녀석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나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 되게끔 하는 그러한 정수 A의 값을 구하라라고 있습니다. 합이지만 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일단 요거 먼저 해석해 봐야지. 자, 낫 P가 무슨 조건이래? 필요 조건이래. 그죠? 그럼 낫 P가 쏘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받는 거지, 그지? 받는 거. 누구한테 받아? 당연히 뭐 맞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Q이면 낫 P다가 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잘 보면 있잖아. 사실 이런 문제들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사실은 이런 거 하면 조금 더 편해요. 물론 아닌데 나는 이게 더 편한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하셔도 돼요. 이거 가지고 하셔도 돼. 근데 이제 조금 좀 잘못되게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보통 이게 좀 더 익숙하다 보니까 이 모양으로 좀 쓰고 싶거든요. 그러면 Q이면 나 P다가 되면 이 친구를 바깥쪽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말고 본 명제가 참이면 무슨 명제도 참이야? 대우 명제도 참이야. 그럼 이 친구의 대우 명제인 P이면 not Q이다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치? 자, 그럼 P면 not Q이다로 하려면 일단 Q를 바꿔줘야 되는데 Q라는 친구가 바로 이 친구거든요. 자, 그럼 여기다 not 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부정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알아야 돼요. 부정 포인트. 어떤 거? 일단은 크다, 여기 작다, 크다 이거 부동어 있죠, 그죠? 그럼 얘들이 크지 않다, 작지 않다로 바뀌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또는 바뀌어야 돼. 또는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더라? 그죠? 그리고 또는 이고 뭐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좀 이제 써보면 x는 뭐보다 5보다 커다 같고 그 다음에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건데 이걸 둘을 모두 만족한다는 게 결국 뭡니까? 네, 나큐라는 건 사실 x가 5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갖다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T면 나큐이다 그랬었는데 이거 집합으로 표현하면 누가 누구의 보호집합인 거예요? 그죠? 여기 P 요 친구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인 겁니다. 그리고 Q의 여집합은 그냥 요 친구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갖다 보겠습니다. 자, P라는 친구가 수직선을 갖다 그려보면 안쪽 속 들어가야 되는데 자, A보다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요게 P예요. 그 다음 Q의 여집합이라고 치는 거 요거겠지, 그지? 근데 얘가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이미지는 요런 이미지는 않겠어요. 요게 Q의 여집합이에요. 그러면 사실 다 끝났습니다. 뭐가 다 끝났다? 이러면 여기 갔다 보면 여기 갔다 보면 자, 당연히 대소는 이렇게 될 텐데 등호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죠. 여기는 네, 그렇죠. 그럼 끝났죠, 그죠? 그럼 A는 뭐보다 5보다 커나고 뭐보다 7보다 작거나 같은 거 알아서 더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네. 그 다음 또 있을까요? 300번. 300번. 뭐 그냥 여기다 대충 쓰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세 자연수 A, B, C에 대해 보통
여기 부분에서 이제 처음 명제를 배우다가 이 대우 명제라든지 부정을 하거나 할 때, 조금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어떤 부분들이 또 있냐면, 일부 친구들이 어떤 부분을 헷갈려 하냐면, 선생님, 근데 그 대우 명제 만들려면 위치 바꾸고 부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도 부정해야 되나요? 얘도 부정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거에 대해 그 다음에 명제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명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면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이제 짝수이다라고 이제 얘기해주고 있긴 하지만 짝수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긴 하지만 이게 문장에서 쭉 가다가 얘기하다 보면은 은근히 이제 그런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기 나와 있는 여기 명제 앞에 나와 있는 이 친구는 대전제라고 보시면 돼요. 대전제. 대전제고 그냥 전체집합에 대한 얘기예요. 전체집합에 대한 얘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대우명들을 만든다는 게 집합으로 보면은 이제 여집합끼리의 포함 관계를 갖다 보는 거기 때문에 전체집합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을 하거나 뭐 한다고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강조 냅두고 이 명제만 인정해 주셔야 돼요. 명제만 대우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대우명제를 통한 증명이니까 대우명제를 만들어야죠. 그죠? 그러면 어디서 끊어야 돼? 이 면에서 끊으셔야 돼요. 그죠? 그럼 이 녀석의 대우명제는 자, 일단 여기 주의해 볼까요?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인데 요거 부정에서 앞으로가 뭐로 바뀝니까? 자, 여기에서 봐봐야 돼. 적어도 하나는 짝수라는 게 무슨 뜻이야? 적어도 하나는 짝수의 이 부정이 도대체 뭘 거냐 이 말이야.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라는 게 세 개, A, B, C 세 개의 문자가 있는데 얘네 셋 중에 하나가 짝수거나 두 개가 짝수거나 세 개 모두 짝수거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의 여사건이 뭐냐? 이거의 반대되는 경우가 뭘까? 도대체? 그죠? 모두 홀수예요. 모두 홀수. 원순위 됐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지금 여기 내가 이제 뒤에 A, B, C가 뭔지 모르지만 A, B, C 숫자가 적혀 있는 이 세 개의 볼을 내가 뒤에 감추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이제 상대편이 얘기하는 거지. 너 가지고 있는 세 개의 공 중에서 하나는 짝수가 적혀 있지?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틀렸어라고 얘기할 거면 이게 부정이라는 거 틀렸어라고 얘기하면 아닌데 셋 다 홀수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죠? 적어도 하나라고 얘기 때문에 이거에 반대되는 상황은 이제 모두 홀수다. 그러면은 그런 거야. A, B, C가 모두 홀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일단 너만 들으시죠. 그죠? 그럼 요거 부분을 우리가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요거 그렇게 뭐 엄밀하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습니다. 예. 네, 엄밀하게까지 갖다 볼 필요는 없어. 무슨 뜻이냐면, 음, 내가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돼. 지금 여기 부분에서 얘네들이 모두 홀수면, 자, A, B, C가 모두 홀수면, 이면, 당연히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이므로, 홀수는 홀수잖아. 맞지, 그지? 홀수이므로, 뭐야? A제곱, B제곱, C제곱도 홀수예요. 그지? 응.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홀수 더하기 홀수잖아. 홀수 더하기 홀수니까 뭐라고 봐야 돼, 당연히. 얘는 짝수죠. 근데 C제곱은 홀수잖아요. 이므로 뭐야?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과 같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논리는? 네. 아니, A, B, C가 모두 홀수면 A제곱, B제곱, C제곱 다 홀수인데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짝수고 C제곱은 홀수니까 둘이 같을 리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이 대우 명제는 참이고 따라서 본 명제도 참이다 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이해되셨으면 넘어갑니다. 예, 그 다음 몇 번 할까요? 305번. 305번. 305번 한번 볼까요, 그러면? 305번 뭔지. 자, A, B, 0, 이렇게 해서 갔는데, 자, 이랬을 때 다음 보기 중에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을 보겠습니다. 0, 그리고 얘는 산출이 뭐가 안 됐어요? 니은이랑 디귿이 안 됐어? 기억은 괜찮아? 어. 혹시 기억 뭐 바라시는 분?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뻘쭘해서 얘기하는 거. 그럼 일단 니은 디귿 해볼게요. 네. 자, 그럼 니은 디귿 일단 한번 해보면, 자, 일단 보면은 이제 기억도 니은도 디귿도 사실 지금 어떻게 대소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일단 왜냐하면 기억을 했다 그랬으니까. 기억 같은 경우 대소 비교 어떻게 했어? 둘 중에 어떻게 했지? 제곱? 제곱. 제곱. 예. 제곱도, 그지? 제곱도 방법이지. 예. 제곱도 방법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빼면 됩니다. 예. 빼는 방향으로 해볼까? 니은 같은 경우 빼볼게. 니은 같은 경우에 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간극이 부분에서 한번 갖다 보는 거야. 이렇게 갖다 생각을 해보면. 아? 그럼 이렇게 봤었을 때, 요 같은 경우에 뭐라고 될 건가 보면, 당연히 통분해보면 A제곱, B제곱분의 그 다음에 크로스를 곱해주니까 어떻게 나와?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이죠. 자, 그러면 A랑 B가 어쨌든 양수긴 하지만 설명 음수라고 했었어도 분모는 양수일 거야. 왜냐면 제곱해서 곱했으니까. 그 다음 위에 보면 A세제곱 빼기 B세제곱인데 지금 양수 A, B가 어떤 관계를 가집니까? A가 더 크거든요. 맞죠? 아, 그럼 세제곱해도 누가 더 크겠어? 세제곱해도 A가 더 크겠지, 맞지? 그지? 그러면 이거는 양수가 나는 거예요. 왜? 분모 양수, 분자 양수니까. 아, 그럼 따라서 뭐랑 얘들 중에서는 왼쪽 친구가 더 큰가?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비슷하게 해볼까요? 이것도 한번 왼쪽으로 먼저 빼볼게. 그러면 1 플러스 A분의 1 플러스 B에다가 1 플러스 B분의 1 플러스 A를 빼볼게요. 자, 그럼 빼보면 역시나 이제 우리가 풍분한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풍분해보면. 자, 분모는 서로가 곱한 거니까 1 플러스 A 곱하기 1 플러스 B일 거고요. 크로스로 곱해주시면 1 플러스 B 제곱 빼기 1 플러스 A 제곱이거든. 맞지, 그치? 자, 그럼 이것도 비슷하게 한번 보자, 이 말이야. 어쨌든 A, B가 양수니까 분모 무슨 값인지 몰라도 양수일 거야, 그지? 그럼 위 한번 볼게요. 자, 1 플러스 B의 제곱에서 1 플러스 A의 제곱을 뺐는데 1 플러스 A랑 1 플러스 B 중에서 누가 더 크겠니? 아무래도 1 플러스 A가 더 크겠죠, 그죠? 1 플러스 A가 더 큰 양수니까 제곱해도 더 크겠네, 그지? 따라서 얘는 음수인 거야. 그러면 역시나 요 부등호 그대로 어떻게 이렇게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네. 뭐 막말로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있잖아.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굳이 안 빼도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A랑 B는 A가 더 크잖아. 그럼 당연히 1씩 더하면 누가 더 크겠니? 1 플러스 A가 더 크겠죠. 그죠? 그럼 1 플러스 B보다 1 플러스 A가 크니까 얘는 뭐야? 분모가 더 큰 애고 얘는 분자가 더 큰 양수잖아. 네. 그럼 때문에 굳이 안 빼도 뭐 얼마인지 몰라도 그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5분의 3이랑 3분의 5 비교하는 그런 느낌인 거야. 그죠? 그런 느낌처럼 사실 굳이 안 빼봐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됐니? 네. 아마 기억 같은 경우도 혹시나 못 해보신 분들은
이거 똑같이 빼가지고 한번 통분해서 정리해 보시면 애 모양이 나와요. 자, 또 다른 거 질문 329번. 자, 329번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다음 중 실수 x, y가 에 대해서 명대 x 플러스 y, x, y가 모두 유리수이면 x, y 중 적어도 하나는 유리수이다. 자, 거짓임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거짓임을 보인다 반대에 대한 거죠. 맞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일단은 한번 생각해 보게요. 인형에서 끊어서 여기 앞에가 P고 이 뒤쪽이 Q라고 해보자고. 그럼 지금 이 명사는 T이면 Q이다. 맞니? 그러면 그랬을 때 이게 거짓임을 보이는 이 녀석의 반대는 어느 집합을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녀석의 반대를 보이는 집합이 어느 집합이라고 그랬더라? 이랬을 때? 응? P면 Q이다라는 이 명제에 이게 거짓임을 보이는 반대를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집합에서 어느 집합을 봐야 된다고 그랬었더라? 기억이 나는 놈이 없니? 뭐라고? 뭐라 그랬어, 이거? 확실히 얘기해. 먹었어. 그죠? P 차집합 Q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응. P 차집합 Q라고 그랬어. 응. 결국 P 차집합 Q, 집합으로 오면 물론하고요, 그죠? 아니면 뭐 차집합을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맞지, 그지? 응. 그럼 이걸 이제 차집합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걸 역시나 이제 우리가 진리집합이라는 부분으로 봤었을 때도 교집합이 그리고잖아, 맞지, 그지? 그러니까 뭐야? P는 만족하면서 그러면서 뭐야? Q는 만족하지 않는 애를 찾아야 되는 거. 그러면 위에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뭘 거냐면 P는 만족해야 돼. X 플러스 Y와 X, Y가 모두 일수여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찾는 범례라는 건 뭐야? 이게 만족하지만 적어도 하나 유리수다는 만족하지 않아야 돼. 그럼 적어도 하나가 유리수다라는 거에 이제 반대는 뭐겠습니까? 둘 다 무리수인 거죠. 그러니까 더해도 곱해도 유리수가 되지만 둘 다 무리수인 경우가 뭐겠냐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런 거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 있죠, 그죠? 어떤 모양인데요? 무리수 쪽이 판례 모양이 녀석이면 되지. 그치? P 플러스 Q 루트 N과 P 마이너스 Q 루트 N4를 여기 손을 찾아나 맞지, 그죠? 네. 그런 애가 누구인지 그냥 물어보는 거죠. 엄마 이제 다음. 네, 또 있나요? 몇 번? 몇 번이라고 못 들었어. 333? 자, 333은 뭐가 됐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자, 이거 부정 구해봤어? 일단 부정이 참이냐고 물어봤으니까 부정을 구해봐야지. 그지? 333 뭐라고 써있니?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 녀석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부정해보래, 부정. 자, 부정할 때 부정해야 되는 포인트가 어딜까, 이거에서? 한번 혹시 찾아볼 수 있니? 좋아. 부정을 바꿔야 돼. 또? 굳이 어떤 바꿔야 돼? 그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이랑 모든이 서로 바뀐다 그랬고 또는이랑 그리고 서로 바뀐다 그랬죠. 얘기한 이유가 우리가 이제 부정을 해야 되는데 뭐 머릿속에서 해야 될 수도 있고 그지? 아니면 뭐 직접 뭐 써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어떤 경우든 간에 그걸 일부러 이제 의식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그냥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부등호 방향만 돌린 다음에 그냥 왜 안 나오지? 이런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어쨌든 얘 부정을 해주면 어떤은 뭐로 바뀐다 그랬죠? 그죠? 모든이라고 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자, 이거 부등호 뭐로 바뀌어야 될까?
보다 크다. 아, 이거 엄청 많이 봤어요? 수학 3에서 많이 보셨죠? 그죠? 네. 저거 만족할 조건이 뭡니까? 수상 2차 부등식 항상 성립할 조건은. 음. 아니, 분명 그 지긋지긋한 수상 넘고 왔는데 왜 갑자기 그걸 물어보시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원에서 또 물어볼 거야, 이거. 수원에서 또 물어보고 수투에서 또 물어볼 거야. 네, 그냥 상식이야, 상식. 약간 우리가 이제 고등으로 넘어왔어서 2차 방정식이 나오면 그대 공식 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2차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자, 이거 성립할 조건 뭐야? 음. 그럼 풀려주면 되죠. 합시다. 자, 그리고 절반의 제곱 갖다 해보면 절반의 제곱 해주면 4분의 1로 갖다 써보면 마이너스 A시니까 이거 되겠죠. 이거보다 작으면 돼요. 그럼 따라서 4A 이거 뭐 구하는 거냐? 어, 뭐야 내가 지금 문제를 맞게 썼구나. 나 순간 밑에 거 봤어. 순간 밑에 거 봤어. 잘못 쓰죠. 네. 자, 그래서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이게 끝이네요. 그죠? 네. 이게 또 기억 안 난다는 놈들 위해서 한 번만 얘기해 드릴게. 어떻게 한다 그랬었냐면 모든 실수 x를 성립한다 그랬냐면 2차 우등식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한다고 고등수학에서 2차 함수로 생각한다고. 그럼 이 2차 함수라는 친구가 x에 대가 내가 뭘 넣어도 x축보다 위에 붕 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 함수 값이 커야 되는 겁니다. 함수 값이 크다라는 건 y 값이 크다는 거고 y 값이 크다라는 건 y축은 위아래로 되어 있으니까 더 위에 있다는 뜻인 거죠. 그죠? 예. 그럼 뭐가 돼도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둘이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판별식. 최고 참계수는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보다 작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또 그다음 또 있니? 없니? 339 339 자, 339 자,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일어났습니다. 339에 자, P라는 조건은 절대값 x-1이 3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Q라는 조건은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 되는 자연수 A의 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바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요거는 뭐야? P가 충분이래요. P가 충분이니까 쏘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쏘는 거죠. 그럼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돼요. 그럼 이 얘기는 당연히 우리가 진리집합으로 생각을 해보면 P집합이 Q집합의 부분집합이구나. 그러면 이 진리집합이라는 건 그냥 얘네들 구간에 대한 거니까 어떤 구간이 P를 풀었을 때 나오는 요 구간이 Q를 포함해서 했을 때 나오는 요 구간, 플러스 때 나오는 구간에 쏙 하고 들어가면 된다 이거죠. 그럼 이제 한번 갖다 해볼까요? 요거 구간 한번 풀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1이 3보다 작거나 같고 마3보다 커나 같은 되는 거니까 x는 4와 마이너스 이렇게 사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한번 풀어보면 뭐야?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a보다 커나 같대. 어차피 a 자연수잖아 맞지 그지? 예. 그러면 갖다가 한번 바로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누가 더 작다고? 얘가 더 작아는 이해됐을까? 무슨 얘기인지? 좋아요. 그러면 내가 그림을 그려봐야 어떤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랑 4에 대해서 이렇게 갖다가 T라는 구간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Q라는 구간은 아무래도 얘를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구간인 거지. 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갖다 보면은 자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는 거 맞는데 이거 같아도 되니까 당연히 같아도 되지. 그치? 4랑 A는 그거나 같은 데지 맞지 그지? 자 그럼 보면 요거 갖다 풀어보면 A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니겠어 그지? 네 그러면 결국은 A는 2보다 크거나 같고 아이고야 뭐야 둘 다 그거네 크거나 같다네 자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둘 중에 뭘 써야 됩니까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잖아. 그럼 당연히 답은 뭐라고 써야 돼? 2보다 크거 나갔다. 4보다 크거 나갔다. 4보다 크거 나갔다. 이해돼? 왜? 그지?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얘를 만족하거나 얘를 만족하거나요? 그죠? 둘 다 만족해야 돼. 이해돼? 어. 왜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별거 아니지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런 거? 상관없는 거 아닌가? 좋으면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죠? 이 또는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요. 그죠? 예.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얘가 여기 안에 쏙 들어간단 말이야. 여기가 안쪽에 들어가거나 얘가 안쪽에 들어가거나 다른 쪽은 삐져 나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럼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둘의 교집합이니까 둘보다 더 작은 둘 중에서 작은 녀석이 맞다 해야지. 그죠? 바로 작은 집합이 지금 이 집합이잖아. 숫자는 더 커 보이지만 네, 더 작은 집합이죠. 내가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예. 자, 그다음 또 있어? 038. 338은 몇 번이 앉았어? 니은? 니은만 하면 돼? 혹시 다른 보기도 필요하다? 별 말씀 없으시면 니은만 합니다. 자, 338의 니은이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니까 P와 Q에 대해서 P는 삼각형 ABC가 이 동변삼각형입니다. 그다음 Q 조건은 삼각형 ABC의 우변의 길이가 같다. 예.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우리가 338은 뭘 구해야 되는 겁니까? T가 Q이기가 무슨 조건입니까? T가 Q이기가 무슨 조건을 갖다 구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 필요 충분 조건은 뭔데? 그죠? 결국 둘이 같은 얘기를 얘기하는 거고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T가 Q한테 쏘는 것도 돼야 되고 받는 것도 돼야 된다. 자, 그럼 묻게 봐봐. P면 Q이다가 성립하는지 보겠습니다. 만약에 ABC가 어떤 삼각형이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래. 그럼 이 녀석은 두 변의 길이가 같습니까? 맞죠? 네. 맞잖아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Q이면 P가 더 볼 거예요. 자, 삼각형 ABC가 보니까 두 변의 길이가 같아. 그럼 얘는 이등변 삼각형을 얘기할 수 있나요? 네, 당연히 되죠.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 둘 다. 참고로 얘기 드렸습니다. 충분 필요라고 쓰면 틀립니다. 네. 그 다음 있을까요? 다음님. 또 질문 라스트 3분 정도 봐주실 것 같아요. 몇 번? 34번? 항상 미세스게 자연수 A에 대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 뭐가 x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나보다 이 되려고 하는데 그랬을 때 a의 개수래.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얘가 그 조건이거든요. 그죠? 얘가 T라는 조건이야. 오케이? T라는 조건이야. T라는 조건이 뭐야? x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지금 요게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그랬잖아. 맞지?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얘의 진리집합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제 진리집합이? 이 친구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x가 x는 모든 양의 실수가 되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됐을까요? 네. 그러면 이 녀석은 정의 좀 이거 풀었으면 좀 어떻게 됩니까? x는 뭐보다 a-4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맞지? 그지? 그러면 요 녀석의 모든 양의 실수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해됐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럼 이제 이 녀석이 어떤 범위를 가져야 되냐? 예를 들어서 봐봐. a-4가 예를 들어서 100이에요. 그럼 a가 104겠죠, 그죠? a-4가 100이야. 그러면은 저 x 자리에 모든 양의 실수가 다 들어갈 수 있나요? 안 되죠. 100보다 큰 애만 들어가야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a-4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5라고 칠게요. 마이너스 5.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1 돼가지고. 그러면 어때? 저 x 자리에 모든 양의 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건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 뭐라는 거? 얘가 작아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작아져. 얼만큼 작아져야 되느냐? 어느 범위로 작아져야 되느냐? 라고 하면 모든 양의 실수가 들어오려면 a-4가 0보다는 작거나 같아져야 된다. 그래야지 0보다 큰 애라고 하면 다 될 거. 무슨 말인지 되니, 요거? 네. 그럼 이걸 만족한 가능성 몇 개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야. 자, 이거를 지금 제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탁 하고 바로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부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선생님, 근데 야, 모든 양의 실수가 들어오려면 딱 0일 때만 되는 거 아닌가요? 4일 때만 되는 거 아니에요? A가? 라고 오해하실 수 있어요. 무슨 얘기 되시죠? 그죠? 네. 근데 그거랑 좀 다른 거야. 근데 여기가 0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마이너스 5가 되거든요. 음수도 들어가잖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하셔요. 물론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지? 그럼 X자리에 마이너스 들어갔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말은 모든 양의 실수가 여기에 부분집합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좀 음수가 돼도 괜찮은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게 성립한다는 말은. 네. 이제 머리 아프죠, 그죠? 자, 뭐 나머지 좀 정리하시고 이게 시간 순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등식 산술기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간단하게 산술기가 뭔지는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죠? 자, 근데 어차피 기억이 안 남으실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술기하.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사이에 나오는 절대부등식인 건데 그냥 줄여서 산술기하라고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산술기하라고 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죠? 그거거든. 산술평균이 두 야석에 대해서 전제 조건이 있죠. 자, 양수 A와 양수 B에 대해서 양수가 아니면 산술기하 절대 못 씁니다. 양수가 아니면 절대 네버 못 써요. 자, 요거에 대해서 둘의 산술평균은 항상 뭐보다 둘의 비합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거 산술기하였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외울 때는 보통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양변 이 곱해서 둘의 합은 2배 루트 둘의 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좀 외울 겁니다. 뭐 사실 위에 걸 외우거나 아래 걸 외우거나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등호가 언제 성립할 거냐라고 했었냐면 혹시 기억이 나니? 언제 둘이 같아질지? 그 대상이 요거일 때 등호가 성립. 자, 그럼 어쨌든 이 산술기하라는 게 왜 중요했냐라고 하면 그거였거든. A 플러스 B 합이 일정하면 그때 우리가 A, B 곱의 최대를 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A, B 둘의 곱이 일정할 때는 A 플러스 둘의 합의 최소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는 이제 제가 한 장짜리 드린 거여서 몇 개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도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 제가 이런 예시를 넣어놨어요. 뭐야? 양수 x와 y래 그랬는데 x 더하기 y가 4로 일정하대. 그러니까 x랑 y가 변할 수는 있지만 더해서 4는 일정해야 돼. 그랬을 때 x, y의 최대값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이제 산술기하를 배우기 전에는 어떻게 만약에 썼을 거냐면 이렇게 썼을 거야. 그때 저는 여기 그때는 이제 이 함수 가지고 우리가 결국 푸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걸 안 쓴다면.
어떻게 풀었냐면 결국 y는 4-x라는 답이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xy라는 친구는 y 대신에 내가 4-x 집어넣어주면 x 곱하기 4-x 즉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인 건데 자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라는 건 잘 생각을 해보면 있잖아. 축이 어딥니까? 이거 이차함수처럼 생각해보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처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축이 어딥니까? x가 언제일 때 축이야? x가 언제일 때 축이냐? 2일 때 축이죠. 뭐 내가 어려운 걸 물어보고. x가 1일 때 축이고 위로 블록이 아래로 블록이야? 그죠? 위로 블록이면 어때? 이렇게 생긴 친구야. 당연히 그럼 언제 최대가 되겠어? x가 2일 때 최대값을 가져요. 응. 그럼 이 친구는 x가 2일 때 xy의 최대값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2 집어넣으면 얼마? 네, 4가 나와. 그럼 보통 수학 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풀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산술기하에서 어떻게 풀 거냐? 산술기하에서는 둘이 다 양수라고 했잖아. 둘이 모두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양수 x, y에 대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둘의 합은 항상 뭐보다 루트 해주고 둘의 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알아보겠니? 이 친구를 본 거고. 그럼 지금 문제에서 뭐가 x 플러스 y가 뭐로 일정하대요? 4로 일정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4를 집어. 그러면 양변이 1로 나오면 이렇게 나타내실 거고요. 양변 제곱해주면 x, y는 항상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최대값은 당연히 얼마? x와 최대값은 4예요. 그런데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그랬습니까? 등호는 둘이 같을 때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같은데 더해서 4해야 되는데 그래서 x도 2고 y도 2일 때 x, y의 최대는 4가 됩니다. 어떤 느낌이 됐을까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시를 다른 거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예시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그전에도 한번 예시를 저번 시간에 예시를 들었던 건데, 먹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더. 자, 그래도 어떤 얘기를 쓰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24cm 끈이 있어요.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직사각형을 만들고 직사. 이 직사각형을 만들고. 그럼 그랬을 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요거 같은 경우도 24cm짜리 끈이 있다고 그랬지만 얘 가지고 만든다고 했었을 때 뭐 직사각형에 가로랑 세로가 있겠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가로를 뭐고 가로를 4x, 세로를 y라고 주죠. 그러면 x랑 y는 당연히 0보다 큰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서 x 더하기 y는 얼마겠습니까? 그죠? 12호 1점. 그래서 넓이라는 건 당연히 x, y니까 우리는 이때 x, y의 최대를 구해야 됩니다. 어떤 느낌이 들죠? 그죠? 네. 그럼 그래서 요거 하나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시면 당연히 둘의 합은 항상 뭐보다 루트 둘 곱보다 항상 그거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갖다가 집어넣어주고 요 녀석 12잖아 지금. 그 다음에 약분해주면 6일 거고 제곱해주면 x, y는 36보다 얼마나 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최대값은 36인데 언제?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둘이 같은데. 그럼 거기서 10이잖아. 그렇지? 그거 뭐야? x도 y도 뭐인데
6인 정사각형일 때 넓이는 얼마? 36인 넓이.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친구들 이해돼? 뭔 말하는지? 어,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합이 이렇게 됐었을 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그러니까 대표문제도 그렇고 같이 그냥 펼쳐놓고 같이 그냥 섞어서 할게요. 예를 들어 308번도 비슷하게 하나만 더 볼게요. 308번 한번 308번 한번 볼게요. 자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308번 이렇게 써 있어요. 0이 아닌 실수 A, B에 대해 자 이거랑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냥 같이 펼쳐 놓으세요. 네. 요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데 자 먼저 0이 아닌 실수 AB라고 그랬으니까 A, B 자체는 음의 실수도 되는 거잖아. 맞지? 그지? 이해돼요? 음의 실수도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음수가 되면은 산술기한을 못 쓴단 말이지. 맞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2일 때 뭐 A, B의 최대값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잘 생각해 보니까 A, B가 어쨌든 0은 아니라고 한다면 A 제곱과 B 제곱은 어떻게 되겠어? 0은 안 되고 양수만 되는 상황이겠지, 맞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A 제곱과 B 제곱에 대해서는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됐을까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럼 이제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산술기하 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얘. 뭐야? A 제곱과 B 제곱은 양수니까 둘의 합은 항상 뭐보다 루트 둘의 곱보다 이렇게 되는 상황. 그럼 그랬을 때 여기 루트가 뭘 거니까 12잖아, 그렇지? 그런 다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기 얘 같은 경우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봐야 돼? A, B가 사실 음수일 수도 있잖아, 맞지, 그지? 응.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 루트 안에 A, B의 제곱이 있는 거 아시겠죠? 자, 여러분은 요거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 요거 이해되니? 그럼 얘들아 루트 안에 제곱 있으면 뭐로 바꾼다고 그랬어? 요 절대값으로 바꾼다고 그랬죠. 그럼 얘가 10인데 약분해보면 뭐야? 절대값 AB는 6보다 작다. 그럼 실제로 AB는 당연히 6보다 작은 것 같고 마이너스 6보다 크다 같을 텐데 뭐 사실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AB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그냥 뭐 그죠? 양수일 때로 생각하고 막 갖다가 해도 답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이 됐을까요? 네. 자 그러면 요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좀 어려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이 부분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제가 밑에 그 프린트 밑에 나왔던 문제예요. 왼쪽 밑에 보시면 문제가 있죠, 그죠? 한번 같이 볼게. 자, 살짝 뇌절을 첨가하는 거죠. 자, x와 y가 모두 양수입니다.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 알지? 네. 네. 프린트 앞쪽에 맨 왼쪽 아래야. 자,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2x 플러스 7y는 12로 일정할 때, 요거일 때, 나보고 뭘 물어봤냐면, 루트 2x 더하기 루트 7y의 최대값과 그때 xy의 값을 물어봤어요. 자, 일단 문제는 뭡니까? 네, 문제는 뭡니까? 자, 합이 일정할 때요. 합이 일정할 때 당연히 우리는 원래 뭘 구하는 거였냐면 합이 일정할 때 얘네들의 고배 최대를 구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원래 산수기하 같은 경우는. 그죠? x랑 y가 양수니까 2x랑 7y는 양수야. 마음 생긴 건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양수 둘의 합이 일정하니까 고배 최대를 갖다 쓸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 맞지? 그지? 그런데 나한테 구하라는 게 뭡니까? 뜬금없이 루트 씌운 다음에 얘의 최대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난이 3문제지. 이거 그럼 어떻게 푸냐면 당연히 이거는 못 푸. 그런데 어쨌든 x랑 y가 양수가 얘 양수긴 하겠죠. 그지? 그러면 이 친구의 최대는 어쨌든 뭘 거냐면 이 친구들
제곱했을 때 최대가 되는 상황이 바로 이 친구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얘를 제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곱해버리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당연하게도 루트 2x 더하기 루트 7y의 제곱은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한 번 먼저 쓸게요. 그러면 2x 더하기 7y가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더하기 2배의 루트 일단 2x 곱하기 7y라고 쓸게. 14xy인데 이렇게 할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여기까지 됐니? 근데 문제에서 2x 더하기 7y가 얼마래? 11에. 그러니까 얘는 12로 일정해요. 그러면 제곱한 녀석이 최대가 되려면 언제 누가 최대가 돼야 되는 겁니까? 바로 이 친구가 최대가 될 때. 이해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최대가 될 때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녀석 제곱의 값이 최대가 될 때고. 그럼 결국은 이때 산술기한을 또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번 써볼게요. 자, 2x랑 7y의 합은 항상 뭐보다 2배의 루트 2x 곱하기 7y보다 항상 그거 나왔습니다. 근데 2x 더하기 7y가 얼마라고 했냐면 얘가 문제에서 10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막 약분하고 할 텐데 지금 어차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이 덩어리의 최대죠, 그죠? 그렇죠? 그럼 이 덩어리 최대값은 얼마? 이 덩어리 최대값은 12가 되는 거예요. 얘가 12보다 작거든. 이해됐어요? 네. 그럼 이 친구의 최대값은 얘가 가장 클 때가 10이니까 이 녀석의 최대값은 얼마라고 볼 수 있는 거야? 24라고 볼 수 있어.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녀석은 이 녀석이 양의 제곱근이겠죠, 그죠? 네. 따라서 루트 2x 더하기 루트 7y의 제곱의 최대값이 24니까 이 녀석의 최대값은 얼마? 이 녀석의 최대값은 루트 24. 이 루트 6. 무슨 말인지 되니? 오케이. 좀 어렵지, 그죠? 이게, 네. 성문제 지금 여기 앞에까지 이해했어? 어. 여기 앞에, 여기 앞에는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괜히 겁준 게 아니라 네, 이 부분이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활용돼요. 그래서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부러 상문제 한번 좀 깔고 간 거야. 네, 다시 보통 우리가 산술기하라고 하면 뭐라고? 합이 일정할 때 고배추들을 구하거나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추수를 구하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는 합이 일정할 때 고배 최대만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럼 그랬을 때 제가 합이 일정할 때 고백 최대를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보여드렸고 여기 같은 경우도 합이 12로 일정할 때 넓이니까 고백 최대를 한번 보였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문제 308번도 A제곱 더하기 B제곱 얘네들 합이 일정할 때 둘의 곱이 최대가 되는 상황으로 이해했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이 어렵게 냈었을 때 어떻게 어렵냐면 보는 것처럼 합이 일정해. 아 그러면은 여기까지 읽고 보면 고백 최대를 구하라고 하는 상황이겠지? EX랑 7Y 곱한 게 뭔가 나오겠지? 라고 상상하고 봤더니 갑자기 루트 EX가 루트 7Y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이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란 말이지. 그럼 어쨌든 다시 X랑 Y가 양수기 때문에 이 녀석 어떻게 할 거냐? 제곱해서 이 녀석 제곱의 최대값을 구해요. 그럼 얘를 제곱해보면 이런 모양. 그 문제에서 얘는 10이라고 했고 얘의 최대값일 때가 전체가 최대값일 때. 그럼 이 녀석은 산술기에 써보면 최대값이 10이거든. 그러니까 이 녀석의 최대값이 이 덩어리의 최대값이 10이니까 이 둘 더한 거의 최대값은 24겠지. 그럼 더한 거의 최대값이 24니까 얘는 루트 24가 최대값이 돼요. 네,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좋아. 최대값은 나왔고요. 그러면 이때 x, y 값은 얼마니? 이때 x, y 값을 구하려면 당연히 뭐야? 등호가 성립할 때, 등호가 성립할 때. 그럼 등호가 성립할 땐 뭐야? 어떨 때라 그랬습니까? 등호는 언제 성립해? 둘이 같을 때. 그럼 지금 여기서 둘은 누굴까? 네, 2x랑 7y. 둘이 같은데 더해서 10이래. 그럼 각각이 얼마인 거야? 각각이 6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따라서 이때 x는 3이고 이때 y는 7분의 6. 확실히죠, 그죠? 네.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어쨌든 요 앞쪽까지라도 일단 이거 뭐 받아 적고 그 다음에 앞쪽까지 부분이라도 좀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면 뭐 제가 지금 이렇게 프린트에 써서 보내드렸습니다만 좀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문제긴 한데 거꾸로 저렇게 둘의 합인데 루트 쉬운 거에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건 솔직히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무슨 일이 레이시오죠. 어렵긴 어렵거든요. 처음 생각하기는 어렵고 제가 설명해줬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좀 어렵다고 생각했을 거야. 응. 그런데 어차피 이런 유형은 무조건 이렇게 풀어요. 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어렵게 만들기 어려워요. 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거보다 더 꼬아서 내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요일은.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거냐? 예, 합의 일정할 때 고배추들을 구하는 방법. 합의 일정할 때 고배추들을 구하는 방법은 사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대부분 무난해요. 무난하고 이런 게 좀 특이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술기하 중에서 사실 대부분은 지금 요 경우는 아니고 이제 요 경우 합의 일정할 때 고배추들을 구하는 건 비교적 문제가 적어요. 네. 그리고 이제부터 얘기할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추수를 구하는 상황이 더 보편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산술기로 돌아와서 산술기 한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합의 일정할 때 곱의 추수를 구하거나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추수를 구하는 상황. 그럼 그랬을 때 제가 합의 일정할 때 곱의 추수를 구하는 걸 그냥 이제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는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를 갖다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아까보다 유형이 좀 더 많아요. 아까보다 유형이 좀 더 많은데 여러분들이 저의 욕심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배우지만 요 스토리를 조금 좀 알면 좋을 것 같아. 이 유형들이 나오게 되는 스토리들을 좀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라고 해서 뭐 옛날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씩 더 어렵게 만들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조금씩 더 어렵게 만들려고. 제가 한번 좀 볼게요. 조금씩 어렵게 만들 거냐. 어떻게 어렵게 만들 거냐. 그럼 일단 쉬운 거부터 받아야겠지, 그지? 네, 쉬운 거부터 보면은 여기 이 앞쪽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런 예시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x가 이런 것들 때 x 더하기 x분의 9의 x의 수값과 그때 x값을 구하라 나오고 있습니다. 뜬금없죠. 양수 x인데 x랑 x분의 9 저거 둘 합친 거 최소값이 얼마냐? x가 얼마일 때 최소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거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x랑 x분의 9 역시나 둘 다 양수겠죠 맞죠 그죠? 그러면 두 양수기 때문에 얘네들 가지고 산술기 한번 써볼 수 있는데 그럼 산술기 써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x랑 x분의 9의 합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을 거냐면 항상 9배의 루트 x랑 x분의 9의 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뭐 하는지 보이니? 자, 그럼 여기 계산해보면 얼마야, 보니까. 약분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죠? 9 남고, 그러면 루트 9니까 이게 3.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값이 얼마? 이거 계산해보면 값이 6이요. 그러니까 x랑 x분의 9의 합은 6보다 크거나 같은. 우리는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최소값은 얼마? 6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최소값, 결국 등호가 성립할 때죠? 그럼 등호가 성립할 때니까 결국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야? 그래, 둘이 같을 때. 그럼 x랑 x분의 9가 같은데 더해서 6이래. 그럼 x가 얼마 할까? 네, x가 3. x 플러스 x분의 9의 최소는 6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시나요? 네. 살짝 비슷하게 하나만 더 이렇게 비슷하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까 같은 경우는 합이 뭐다 빵 줬잖아, 맞지, 그지? 응. 근데 이제 곡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근데 알고 보면 이제 곱해서 일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좀 나올 수도 있겠죠. 문자를 만약에 두 개 쓴다면 자 A가 양수고 B가 양수인데 뭐해?
나보고 A분의 4B 더하기 9B분의 A의 최소를 구하래.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저렇게 됐네. 아니, 구비 말고 그냥 B라고 하죠. 네, 여기 B라고 할게요. 자, 요거는 최소를 구하래. 근데 얘네들도 잘 보면 위에도 X랑 X분의 9를 잘 보면 둘을 곱하면 없어졌잖아. 맞지? 그치? 근데 지금도 얘도 잘 봐봐. 얘네들도 더한 거 합의 취소인데 잘 보니까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A랑 B가 약분되지 않겠어요. 맞죠? 그죠? 네, 이런 형태로 일반적으로 주는 거야. 주는 경우 이렇게 이런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야. 얘네들도 양수라서 얘들 양수거든. 맞지? 그죠?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둘의 합은 항상 뭐보다 두 배의 루트 둘의 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그럼 여기 부분에서 역시 약분 한번 해보면 루트 4는 2니까 이거 계산해보면 얼마? 4거든요. 맞지? 응. 그러면 4야, 4. 최의 속값은 4야. 그럼 나 언제 등호가 성립하겠어요? 이거는? 언제 등호가 성립할까? 당연히 둘이 같을 때. 그래 더해서 4잖아. 그럼 이 덩어리 하나가 얼마겠어? 2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B분의 A가 2일 때. 다른 조건이 없으면 이걸 만족하는 A, B는 뭐 겁나 많죠. 그죠? 네, 무수히 많지만 어쨌든 요거일 때 뭐라고? 최소값은 4가 적혀졌어요. 얘가 쓴 네. 그다음 자 요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이에요. 그러니까 딱 봐도 두 대상 합의 초수를 구하라는데 곱하면 뭐가 없어져가지고 간단하게 나오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결이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난이도를 자 똑같은 문제, 똑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난이도를 이제 올릴 거예요. 똑같은 유형인데 난이도를 올릴 겁니다. 자 그럼 똑같은 유형인데 도대체 난이도를 어떻게 올린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바로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풀 건데 유형의 난이도가 올라왔어요. 자,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대요. 그랬을 때 나보고 뭐라고 했냐면 x 더하기 x 플러스 3분의 2의 최소를 뭐. 느낌이 오시나요, 혹시? 같은 유형인데 난이도를 올린 거야. 아니, 그래서 뭐 좀, 선생님, 근데 얘는 그 아까는 그 저기 뭐 보니까 그지? 뭐 약분되는 게 조금 보였는데 얘는 x가 x 플러스 3분의 2거든. 곱해서 안 없어지는데요. 그죠? 네, 곱해서 안 없어집니다.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얘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당연히 여기다가 0을 더해도 상관없죠. 맞죠? 0을 더해도 당연히 의미 똑같잖아. 맞지? 그럼 0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바꿀 거냐면 더하기 3 빼기 3 이렇게 해도 값은 영향 없어. 맞지?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한번 다시 써볼게. x 더하기 3 더하기 x 더하기 3분의 2 빼기 3이 붙은 자, 뭐야? 플러스 3만 저기 앞에 있는 x랑 괄호만 적었어요. 여기가 되셨죠? 그럼 이래 놓고 나서 누구를 보는 거야? 요놈을 이렇게 보는 거야. 자, 문제에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럼 x 플러스 3은 0보다 크거든요. 그럼 너도 0보다 크고 너도 0보다 크니까 이 두 대에서는 어때? 둘 다 0보다 커. 근데 이래 놓고 보니까 뭔가 좀 보이죠? 이래 놓고 보니까 요 친구에서 x 대신에 x 플러스 3이 대입된 것처럼 모양이 되는 거예요. 네. 자, 뒤에 마이너스 3이 있지만 어차피 마이너스 3 변할 리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이 친구가 최소가 될 때 전체 값이 최소가 될 거야. 그래서 내가 파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만 산술기하를 쓸 거야. 뒤에 마이너스 3은 나중에 그냥 빼기 3 하면 되는 거니까. 평균만 따로 빼는 거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부분 산술기하를 보면 x 더하기 3이랑 x 더하기 3분의 2를 더한 값은 항상 뭐보다 커다 같을 거냐면
둘 곱하기 이 두 배의 루트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3분의 2인데 이거 계산해보니까 얼마 나옵니까? 결국 2 루트이 나오죠, 그죠? 그지? 그러니까 얘 최소값은 얼마라는 거야? 2 루트인 거야, 2 루트. 그럼 당연히 이 녀석은 얘가 가장 작을 때가 2 루트였으니까 최소값은 2 루트 마이너스 3이 최소값이. 일단 여기까지 얘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x가 언제 될까? x가 언제 될까 도대체? 자, 등호가 성립할 때죠. 그러면 등호 언제 성립해? 둘이 같을 때. 그러면 둘 더해서 2 루트 1. 그럼 하나당 얼마나 될까? 하나당 루트 2야. 그럼 x에다 3 더했더니 루트 2가 돼. 그다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일 때.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보면 x가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일 때 이 녀석은 2 루트 2 마이너스 3으로 최소값을 갖- 이거 찍어서 풀 수 있겠어요? 못 풀어요. 무슨 일이 되시죠, 보자. 찍어서 못 풉니다. 찍어봤자 어차피 자연수 집어넣어. 그죠? 네, 못 풉니다. 내가 넣은 자연수 중에서는 이게 제일 잘한 것 같은데. 물론 노력은 가상하지만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자, 근데 요거 역시나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를 구하는 상황은 보시는 것처럼 쟤네들 곱하면 양수 저 둘을 곱하면 뭔가 없어지겠네. 숫자만 남겠네. 라고 하는 모양들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근데 그 다음으로 갔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은 안 되는데 라고 하는 형태들인데 얘들은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맞춰줘.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항해가지고 맞춰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네, 좋습니다. 그럼 거기서 난이도를 조금 더 올리면 여기서 난이도를 조금 더 올리면 그 아래의 문제 그 아래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래의 문제 뭐라고 써있죠 여러분? 올려주시고 x가 2보다 클 때 뭘 구하는데 x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의 최소값. 벌써 다 할인 난다 그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냐면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왼쪽이랑 같은 유형입니다. 왼쪽이랑 똑같은 유형이에요. 왼쪽이랑 똑같은 유형입니다. 단 뭐냐? 단 예를 들어 이 왼쪽이랑 똑같은 유형인데 어떻게 바꾼 거냐면 여기에서 얘를 만약에 통분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는 분모분자 얼마 못하겠어? x 플러스 30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x가 x 플러스 3분의 x제곱 더하기 3x일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럼 이 친구랑 통분했으니까 이 녀석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 플러스 3분의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이거든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그러니까 일단 요걸 분해하고 시작해줘요. 이걸 좀 분해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사실 그냥 우리가 나눠보면 돼요. x제곱을 x 마이너스로 나눠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항식 나눠쓰면 수상대 과정입니다. x 마이너스로 나눠주면 일단 x 들어가겠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빼주면 2x니까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 x제곱 마이너스 2x 그러면은 얼마나 마이너스 2 하면 되나? x 제곱을 x 마이너스로 네, 그러면은 이제 E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빼보면은 4가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런 형식으로 갖다가 얘기해 보면 되겠고, 요거 같은 경우에. 잠깐만, 계산 맞니? 그러게요. 이거 마이너스 썼네. 플러스 2 해야지 여기 되지, 그죠? 네, 이렇게 갖다 대는 거지.
네, 그런 형식으로 갖다 될 거고, 그건 아니면 뭐 여기다가 뭐 플러스와 마이너스 4 해가지고 그렇게 뭐 약분하는 방법들도 있을 거고. 그럼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뭐가 될 거냐면 x제곱이라는 게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x 플러스 2 몫을 가지고 나머지가 4인 거고. 그럼 여기다 이제 x 마이너스 이렇게 갖다 쓴다고 생각해 보면 여기 부분에서는 x 마이너스 약분되고 여기 부분은 그대로 갖다가 여기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써보면 x가 2보다 클 때 뭐 x 플러스 2 더하기 x 마이너스 2인데 4의 최소입니다. 여기까지 됐니? 응. 그럼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해주면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라고 할까? 해주면 x 빼기 2와 x 빼기 2분의 4 더하기 3. 네, 머리 아파? 그럼 당연히 이거 같은 경우 누구? 이 친구가 최소가 될 때가 전체가 최소가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이제 뭐가 되겠어? 산술기에 갖다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네 둘만 산술기에 써보는 거야. x 빼기 2랑 x 빼기 2분의 4는 뭐보다 커 나올 때? 2 루트 한 다음에 둘 곱이에요. 둘 곱해주면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 4만 남겠죠. 그래서 여기 최소가 3 거예요. 그럼 전체 최소값은 얼마? 전체 최소값은 8인 거죠. 그래서 최소값은 8. 또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일단 뭐 정리할 거 계속 정리하시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돼요. 일단 네, 이따가 보시면서 사실 얘기는 더 하고 싶긴 한데 그죠? 근데 표정이 뭔가 안 좋아지네. 오늘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참고로 그냥 그래요. 그러면 요건 그냥 플러스 알파인데 머리 너무 아프다 싶으시면 그냥 듣고만 하시면 됩니다.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똑같이 어떻게 만드냐면 이 문제는 똑같은 문제인데 어떻게 만드냐면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바꿔서 내기도 해요. x가 2보다 클 때 x 제곱분의 x 마이너스 2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네,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내기도 해요. 그러면 이때 최소값이 8이었잖아, 그지? 얘 최대값은 8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역수로 바꿔가지고 내기도 합니다. 네, 이 문제 같은 경우. 그럼 이제 멘붕 빠지거든요. 저런 거 최대값은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사실 이런 녀석들은 다시 역수치항 양수니까 역수치항 이거의 최소고 이런 식으로 갖다 푸는 문제가 돼요. 그렇게 문제를 좀 바꿔서 내기도 합니다. 네.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면, 자,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술기하 같은 게 어떻게 활용되냐면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가 되는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인데 곱이 일정한 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봤었을 때 약분 되겠구나 하는 것부터 스타트해서 요걸 살짝씩 변형하고 감추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더 해볼게요. 자, 감추는 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감추기도 했는데 이번엔 또 다르게 감추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뒤쪽에서 낸 유형들이 이렇게 또 다르게 감추는 유형이 되겠죠.
그 뒤에 있는 첫 번째 문장만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기록이 나왔냐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큰데 나보고 뭐라 그랬냐면 A 플러스 B분의 2과 그 다음에 B 플러스 A분의 8의 최소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 오히려 그렇거든요. 오히려 애매하게 산술기하를 공부한 친구들이 당황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이상하다. 분명 산술기하는 합의를 정할 때 곱의 최대, 곱을 정할 때 합의 최소인데 그런데 얘들은 곱인데 왜 최소를 물어봤지?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요거 역시나 어떤 경우냐면 곱이 일정한데 합의 최소가 되는 형태인데 숨겨놓은 위험. 얘를 저로 숨긴 거랍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거냐면 바로 전개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전개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그냥 하나씩 전개하면 돼요. 그러면 봐봐. A랑 A분의 8 더해서 곱했을 때 당연히 8이라는 그냥 숫자가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B분의 2랑 B 곱했을 때 2라는 숫자 하나 나오죠. 맞지? 그럼 전개할 때 이렇게 되거든요. A, B.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8, 이렇게 곱해서 2 되니까 플러스 10 해주고 이렇게 끝에서 곱해주면 A, B 모두 16인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은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뭐야? AB 더하기 AB분의 16 더하기 10의 추배수. 그러면 보신 것처럼 여기 AB가 나의 X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 보면은 저기 뭐 어쩌라는 거야 하겠지만 전개해서 막상 정리해 보면 오히려 뭐 사실 이거보다도 쉬운 모양이 되거든요. 그러면 뭐야? 당연하게도 이 녀석의 최소는 요 앞에 둘의 합의 최소일 때가 전체가 최소겠죠, 맞죠? 그죠? 사실 이 정도면 AB 값이 얼마나 나오겠구나. 많이 풀어보면 마찬가지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AB가 양수기 때문에 AB 더하기 AB분의 16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을 거냐면 2배 루트 둘의 곱이거든요. 둘의 곱하면 혹시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16입니다. 그러면 루트 16이니까 4. 그러면 4이 8이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 A, B 자체가 4일 때 그랬을 때 4 더해가지고 8이 되고 그럼 여기가 10이 따로 있었잖아. 맞지? 그지? 그러니까 최소값은 얼마? 네, 최소값은 18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유형은 우리 312번이랑 316번도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 의의로 되겠습니다. 졸리면은 뒤에 일어나서 들어도 돼요. 그럼 졸리다 싶으면. 이 부분 근데 중요한데. 세수는 빨리 따요, 여러분. 나 문제 쓰고 있습니다. 무슨 12번이나 316번 풀 건데 이제 어떻게 내가 풀겠구나 한번 모양을 보시면서 좀 미리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음. 저 모양이면 저 선생님 저렇게 풀지 않을까? 저거 먼저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좀 한번 추측을 해보시고 우리 화장실 가는 친구 돌아오면 바로 풀이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해도 돼. 이거 빌려줄까? 응. 제 저번 분기는 이 탁상, 이 뭐라 그래요? 교탁이라는
교탁을 제가 쓴 적보다 뒤에 놔둔 적이 더 많아요. 하도 졸려서 내가. 그냥 그만 모르는 거 아니죠.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거의 매일 서 있었어요. 하도 졸려가지고. 고등학교 때. 응? 학생 때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 내가 중학교 때까지는 좀 공부를 잘했거든. 내가 고등학교, 저는 비평준화였거든요. 저 때는. 저희 지역이.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시험 보고 들어갔었어요. 중학교 때 내신이랑. 그냥 일반고. 이제 시험 보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학교. 엄마가 그랬거든요. 이제 목표를 한 데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거기로 가면 태워다 줄 거고 거기 못 가면 알아서 가라고 했거든요. 다행히 들어가긴 했는데 내가 비평주다 보니까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 있어. 아 중학교 때 저희는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석차 나오고 안 나오지. 응. 저는 중학교 때 석차가 다 나왔거든요. 이번 중간고사는 반에서 몇 등, 전교에서 몇 등,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다 나오는데 그 등수에 딱 곱하기 2 하면은 이제 내가 얘기한 그 고등학교 등수다. 보통 이게 좀 약간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 말. 예를 들어서 내가 중학교 때 전교 50등이었으면 가면 전교 100등 된다. 내가 만약에 전교 30등이었으면 가면 60등 된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가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저 때는 이제 등수가 나왔었으니까 저는 그런 거 등수가 나왔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가면 이제 비평준하다 보니까 어떤 녀석은 이 영어만 미친 듯이 잘하고 어떤 녀석은 과학만 미친 듯이 잘해. 또 어떤 녀석은 수학만 미친 듯이 잘해. 예. 근데 그 와중에 다 잘하는 애가 있어요. 우리 학교가,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가 평균 90점 나오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근데 평균 90점 이상 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어머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는 되게 공부시키려고 많이 그걸 했었어요. 공부시키려고. 체육 시간도 많이 없애려고 해서. 1학년들은 그래가지고 다그 해병대 캠프 보냈었습니다. 1학년, 2, 3학년들 수학여행 갈 때 1학년들은 해병대 캠프가 국룰이었습니다. 가서 열심히 좌로구를 누르고 밤에 갑자기 우통 벗고 군가 부르라고 그랬었거든요. 군대 미리치라고 하죠. 보고 1학년 때 시키고 그랬었어요. 이야, 기회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두발도 좀 빡빡했거든요. 뭐지? 옆머리는 귀에 닿으면 안 되고 옆머리는 귀에 닿으면 하면 안 돼요. 그럼 귀에 닿으면 안 되고 뒷머리는 이제 그 교복이니까 이게 있잖아. 카라라고 하나 있잖아. 여기 닿으면 안 돼. 근데 사실 그게 뭐 말이 닿다지 그냥 사실 그냥 거의 싹 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고등학교 입학했었을 때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이 얘기 했나 안 했나? 그 신입생들 다 체육관에 모아두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검사를 합니다. 신입생들. 그러면 머리는 세 분류로 나와. 저는 그때 중간 부류였거든요. 애매한 부류. 그래서 이제 머리가 단정한 친구들은 이제 바로 교실로 복귀시키고 우리들은 이제 따뜻한 대씩 맞고 그다음에 잘라 하고 그래. 그다음에 머리가 이제 불량한 부류들 체형처럼 길었던 부류들은 이제 오리걸음으로 계속 돌게 시키다가 맞고 이제 들어오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고등학교 때는 그냥 단속발로 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사진 보면 거의 단속발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나 이제 시작하고 길고 있었습니다. 음. 재밌었어 고등학교 때. 우리 고등학교가 체육 시설도 괜찮았거든요. 그 야구장 하나 있고요. 야구부가 있어서 야구장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트랙이 있어요. 트랙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인조잔디 깔린 축구장이 있어요. 인조잔디 깔려 있어요. 우레탄. 그다음에 농구 코트가 두 코트가 있어요. 농구 코트가 두 개 있어요. 두 개 있고 저쪽에 테니스장이 있어요. 체육관은 따로 있어요. 체육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냥 체육관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풋살장은 따로 있어요.
뭔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되게 시설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애들 공부시키려고 체육 막 없애려고 했어. 그래서 이던데? 나 해수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 해수던 것 같은데? 아닌가? 내 기억이 아닌가? 분명 공을 더 쳤던 기억이 있는데. 아니, 그림상 아닐까? 아닌가? 나도 오래돼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거, 그거 하지 말고 다 공부하라고 시켰어. 그랬었어. 그래서 체육 선생님도 막 그 얘기했었거든요. 우리가 체육 관련 고등학교 빼고는 시설이 제일 좋을 거라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말 시키려고. 자, 조금 더 있죠? 계속해볼게요. 자, 312번이나 316번인데, 아까 여러분들 뭐 졸면서 들어가지고, 그지? 기억이 날라나 모르겠습니다만, 산술기하가 유형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도, 이 유형, 그래서 얘 보고 어쩌라고, 이 모양 어떡하라고 하는 것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유형화 시키려고 좀 많이 노력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모양을 봤었을 때,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떠올라야지, 그 다음에 뭐 시도를 해보든가, 뭐 실수를, 계단 실수를 한다고 나오게 되는.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보니까 바로 왼쪽에 썼던 유형이야. 뭐야? 그대로 갖다가 보기에는 안 되고, 뭐 해줘야 되겠어? 전개해줘야 되는 거. 실제로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둘 곱할 거는 이제 x, y가 들어가 있는 항들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둘 거와 이렇게 둘 곱했을 때는 분모 분자에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승수만 남는 거. 그럼 실제로 이렇게 둘 곱하면은 16, 이렇게 둘 곱하면 1이니까 17이거든. 그러면 x 4xy x가 x분의 4 자,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얘가 최소가 될 때 전체가 최소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산술계를 쓰는 거야. 왜 x와 는 양수가 쓸 수 있는 거야? x하고는 4는 2배, x 둘곱인데 둘곱이 얼마 나오겠니? 그지? 여기가 16, 루트 16이니까 결국은 루트 해가지고 4 나올 거고 요 값이 얼마? 8이잖아, 맞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만큼이 8보다 크고 나갔죠. 그럼 당연히 전체 초속값은 얼마? 25가 초속값이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되니? 그 다음에 316번도 비슷합니다.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라고 하는데 이게 왜 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결국 뭐야? x가 마이너스 2? 이거 잘 썼구나. 네. 여기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게 왜 나왔는지 당연히 x 플러스 1이 양수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다. 요거 같은 경우도 x랑 x 플러스 2가 안 맞잖아, 맞지, 그지? 어떻게 맞춰줘야 되겠어, 이거? 그지? 맞아. x 플러스 1로 이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는 내가 플러스를 마음대로 더한 거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갖다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결국 뭐 이 친구가 최소일 때 전체가 최소겠구나.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 어떻게 이제 산술기를 써보면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1분의 4의 합은 뭐보다? 2배 루트 둘의 곱보다 항상 그거나 같은데 둘의 곱이 얼마겠습니까? 당연히 그죠. 4 올 거였죠. 루트 얼마? 4 그러니까 여기가 4보다 커나 같으니까 전체 주소는 3보다 커나 같겠구나. 그래서 전체 최소값은 일단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때 아니다 x가 언제일 때 이게 되겠냐라고 물어봤거든. 그러면은 등호가 성립할 때겠죠.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둘이 같을 때. 그런데 둘이 같은데 더해서 지금 4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이거 하나당 얼마? 하나당 2씩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x가 언제일 때겠어요? x가 1일 때. 최소값 3을 갖는 상황이다. 이랬니? 네. 그 다음. 자, 이 산술기하에서, 물론 이제 산술기하가 도형에 많이 활용되거든요, 도형.
네, 도형이 많이 활용되다 보니까 뭐 복자는 그게 제일 어려운 활용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산술기하에서 이제 제일 어려운 유형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산술기하에서 제일 어려운 유형. 자, 근데 산술기에서 제일 어려운 유형인데 어디서 발전시킨 거냐면 지금 우리가 했던 요 유형이죠. 요 유형들. 여기에서 더 어렵게 만드는 유형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어려운 유형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산술기하 끝판왕. 바로 배어 프린트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그 친구 보겠습니다.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큰데 그다음 뭐가 나오냐면 뜬금없이 A 플러스 2B가 4래. 그렇대. 그러면 합이 주어졌으니까 5배 최대인가 보다. 그죠? 뒤에 A, B가 있으면 해피해피한 유형이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A 플러스 2B 해주고 2배 루트 둘 곱하기가 2AB 해주면은 AB 구할 수 있거든. 맞지? 그래가지고 행복회로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요거일 때 나한테 뭘 물어보냐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에 그것도 최소를 물어보는 상황이에요. 네. 보통 이런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얘네들에 대해서 개수는 안 맞아도 돼. 개수는 안 맞아도 되는데 역수가 나와 있는 형태. 이런 형태가 제일 어려운 형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수기에서. 알면 사실 어차피 그냥 뭐 프리대로 하면 되는데 모르면 지금 뭐 어쩌라는 거이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한번 볼게요. 이게 끝판왕을 타야지.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될 거냐면 봐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의 최소값을 구하래? 지금 제가 얘기한 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죠? 다시 뭐라고?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그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히 여기도 요 곱하기 1의 최소값을 구한 거랑 같아요. 그죠? 네. 아까 말씀드렸어요. 좀 어려운 유형이에요, 이거. 어려운 유형인데 자꾸 내더라고. 자, 그러면은 곱하기 1인데 요거 뭐로 바꿔도 되냐면 이렇게 바꿔도 돼요.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것처럼 이렇게 바꿔도 돼요. 당연히 이래도 얘의 최소값은 변동이 없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근데 내가 써놓고 나서 물어보는 것도 참 웃긴 일이긴 하지만 도대체 왜 곱하기 4 곱하기 4분의 1을 써놨을까? 지가 써놓고 왜 물어봐, 그지? 왜 그랬을까? 왜 4분의 1을 써놨을까? 얘가 4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얘가 5로 주어졌으면 저는 5분의 1, 5로 바꿨을 거죠. 얘가 7로 주어졌으면 7분의 1, 7로 바꿨을 거야. 지금 얘가 4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로 바꿀 거야. 그럼 당연히 뭐야? 얘가 4로 일정하다는 건 이 자리에 뭐를 집어넣어도 돼? A 플러스 2를 집어넣어도 돼. 그럼 이거는 문제가 이렇게 할게. 4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2B 곱하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그러면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어때? 여기 곱해서 나오는 유형이랑 비슷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개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전개하면 1이 생기고 이렇게 전개하면 2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일단 3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뭐지? 이렇게 둘이랑 이렇게 둘을 곱해가지고 마저 써보면 이 친구는 4분의 1에 3 더하기 그 다음에 A분의 2B 더하기 B분의 당연히 이 녀석이 최소일 때 전체가 최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술계를 써볼게요. A분의 2B와 B분의 A의 합은 2배, 루트 둘의 곱인데 둘의 곱하면 혹시 얼마 남는지 아시겠습니까? 봐봐. 둘 곱하면 뭐 어떻게 돼? 쓸까? 내가? 음, 그치. 약분의 곱은 2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유출가 얼마라는 거야? 2 루트 2라는 거야. 따라서 이 녀석의 최소값은 2 루트인 거야. 내가 밑줄 친 겁니다. 그럼 전체 최소는 4분의 3 플러스 2 루트 2.
아시죠? 네. 그래서 저렇게 식을 변형해서 곱하는 것까지 만들어주는 유형이 가장 산술기에서 빡신 유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 말이 됐습니까? 네. 뭐 함수는 고사하고 뭐 산술기가 끝나니까 5분 남았네. 네. 일단은 그 뭐지? 그 뭐야? 서진이도 그렇고 꾸준히 일단 낼 거거든요. 그래야 다음 주에 오답해가지고 끝낼 거 아니야, 그렇지? 이번 주에 안 해도 다음 주에 오답해서 끝내려면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시되 이번 주는 일단 진도는 다 나가고 얘기해야 될 거야. 음. 지금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산술기와 관련 유형들은 지금 사실상 거의 다 한 번 보시면 돼요. 그냥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산술기에 대해서. 산술기에 대해서는 다 얘기했고, 그다음에 코시쇼바츠만 이제 나중에 얘기하면 되는데, 코시쇼바츠만 이제 얘기하면 되는데, 코시쇼바츠는 그냥 이제 소개만 드리고, 우리 산술기와처럼 소개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유형도 못 들어가요. 소개만 드리고 끝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 다시 촬영한다고 하더라도 두 번 보는 게 좀 더 친숙하지 뭐. 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코시라는 사람과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만났습니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같은 경우는 코시와 슈바르츠 두 사람이 만든 부등식이에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절대 부등식인데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산술기하 같은 경우는 두 대상의 부등식이 양수여야 됐거든요. 양수 많이 못 썼어요. 하지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실수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숫자에 대해서 다 된다는 거거든요. 네. 어찌 보면 뭐 약간 우리가 지금 활용하는 부분만 생각을 한다면 뭐 약간 산술기 확장판 느낌도 들기도 해요. 근데 다만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쓸 수 있지만 모양이 사실 좀 약간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모양도 제한되어 있어요. 뭐냐면 A, B, X, Y가 실수일 때가 사실 허수 빼고 실수는 안 돼서 다 된다는 거거든.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해.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곱에 이제 합의 곱은 항상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그죠? 그게 뭔 뜻인가 싶기도 하죠. 보통 외울 때는 그렇습니다. 두 그릇이 한 그릇의 제곱보다는 많다. 이렇게 보통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어쨌든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것들 이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고,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사실 산술기하 문제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 그래서 한 70%는 산술기하를 보통 더 많이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코시 슈바르츠는 아무래도 조금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코슈바츠 부등식은 이 모양대로도 많이 물어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세 개짜리로 물어봐도 되고 세 개짜리로 확장도 되거든요. A, B, C, X, Y, Z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확장을 해요. A, X, B, Y, C, Z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얘기를 할 거고 저 친구는 아까보다는 조금 좀 유형이 적으니까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저거 얘기 드리고 그다음에 함수 좀 들어가고 네, 그렇게 해야지 금요일 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어쨌든 했던 것들은 좀 잘 좀 보시고 문제 꼭 풀어 보셔야 돼, 미리미리. 다음 날 오기 전에 풀어보려고 그러면 안 돼, 이거.